중국 지도를 보면 은행이 호수 한가운데 떠 있고 식당은 도로 위에 둥둥 떠다니고 호텔은 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중국 지도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해야 할 GPS 좌표가 중국에서만큼은 50m에서 500m씩 랜덤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구글도 애플도 그 누구도 중국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법으로 금지했거든요. 1992년 중국 측량법은 정부 허가 없이 중국 본토를 측량하거나 지도를 만드는 걸 불법으로 규정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만 해도 40건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만 40건의 불법 지도 제작 기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있었고 단층선 연구하러 왔던 영국 지질학과 학생 3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하나 잘못 그렸다가 감옥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중국 정부는 도대체 왜 자기 나라 지도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중국 선전에서 홍콩의 림취 공원으로 로드트립을 떠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침에 선플라워 호텔에서 일어나서 노스이스트 만두하우스에 들러 찐 돼지고기 만두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프리한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붙이고 중국 은행에서 택시비로 쓸 위안화를 좀 찾아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도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위성 지도로 바꿔보는데 어라? 여러분은 지금 선전만 한가운데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아까 들렀던 중국은행도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만두 가게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교차로 한복판에 있었고 우체국은 숲속에 있었고 호텔은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인셉션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침투한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그냥 지도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이 지도를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지도가 다 틀려 있거든요.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의 지도 제작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는 지도 제작 허가를 받은 회사가 딱 14곳 있는데 놀라운 건 이 14곳이 전부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 정부가 승인한 오토나비 같은 중국 지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중국 지도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중국 지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중국 앞에서는 손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14개 회사가 허가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회사들이 만든 지도는 정확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회사들도 일부러 틀린 지도를 만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지도를 만든 다음에 일부러 망가뜨립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WGS84라는 GPS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건 1984년에 만들어진 세계 측지 시스템이죠. 미국의 GPS 위성들이 쏴주는 신호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차 범위가 몇 미터 이내라서 웬만한 건 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만 유일하게 GCJ-5라는 자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GCJ는 중국 국가측량국의 중국어 약자인데 02는 2002년에 도입됐다는 뜻이에요. 이 시스템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일부러 좌표를 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정부 승인을 받은 지도 제작자들이 정확한 GPS 좌표를 수집하죠.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완벽한 데이터를 특수 알고리즘에 집어넣는데 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좌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각 좌표를 실제 위치에서 50m에서 500m 정도 랜덤하게 옮겨 놓거든요. 북쪽으로 100m, 동쪽으로 200m, 남서쪽으로 350m 이런 식으로 완전히 랜덤하게 틀어버리는 거죠. 500m면 그렇게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주만 대교라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다리 대신 바다를 가리키고 있다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차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GPS를 너무 믿었다가 공사 중인 길로 가거나 막다른 골목에 갇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이걸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전문가라서 그럼 내가 알고리즘을 역으로 돌려서 원래 위치를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좌표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다면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동쪽으로 20m씩 이동했다면 전체 지도를 서쪽으로 20m 옮기면 문제 해결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GCJ 마이너고 이 알고리즘은 각각의 위치를 전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거리만큼 랜덤하게 틀어놓았거든요. A 지점은 북쪽으로 100m, B 지점은 남동쪽으로 250m, C 지점은 서쪽으로 80m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멋대로 흩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 조각 1만 개를 전부 제멋대로 비틀어 놓은 다음 다시 맞춰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중국 정부의 기밀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프로그래머들이 역공학으로 비슷한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구글 차이나가 선택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아예 위성 사진도 똑같이 틀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글닷컴 그러니까 일반 구글에 들어가면 정확한 위성 사진 위에 부정확한 지도가 겹쳐져 있어서 은행이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위성 사진은 진짜인데 지도가 틀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cn 그러니까 중국판 구글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부정확한 위성 사진 위에 부정확한 지를 겹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땅 위에 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도가 고쳐진 게 아니라 위성 사진까지 틀리게 만들어서 둘이 맞아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마치 지리 시험에서 여러분이 플로리다의 주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플로리다 시티라고 틀리게 답을 썼는데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교과서를 몰래 수정해서 플로리다의 주도는 플로리다 시티라고 적어놓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답이 맞아진 게 아니라 교과서를 틀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성사진과 지도는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좌표를 찍어보면 실제 위치랑 수백 미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본토와 정확한 GPS 시스템을 쓰는 지역의 경계선이죠. 아까 얘기했던 교주만 대교를 구글 차이나에서 보면 다리가 중간에서 두 동강 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다리는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데 중국 본토 쪽은 부정확한 GCJ-52 시스템을 쓰고 홍콩은 정확한 WGS-84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에서 중국 쪽은 50m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홍콩 쪽은 정확한 위치에 있으니까 다리가 중간에서 뚝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마카오와의 경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로 들어가는 다리들, 예를 들어 연화대교나 우이대교 같은 곳을 위성 지도로 보면 중간에서 어긋나 있죠. 마카오도 포르투갈령이었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특별행정구라서 정확한 WGS-84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다리가 마카오에 도착하면서 갑자기 몇십 미터 옆으로 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연결된 다리인데 지도상으로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1992년 침량법 조문을 보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방 건설, 사회 진보를 위해 지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사 기밀 보호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정화 지도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 기지가 어디 있는지,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노출되는 거죠. 냉전 시대에 소련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지도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했거든요. 중요한 건물들의 위치를 수백 미터씩 옮겨놓고 도로도 실제랑 다르게 그려놓고 심지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리를 지도에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서방 외교관들은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21세기 버전의 냉전식 사고방식이에요. 문제는 이게 중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어를 못하는 관광객들은 GPS만 믿고 다니다가 완전히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랜드마크가 많아서 괜찮은데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에 가면 정말 난감해지죠. 표지판은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GPS는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더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배달 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치킨을 시켰는데 좌표가 200m 틀어져 있으면 배달원이 엉뚱한 건물 앞에서 30분 동안 여러분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달 앱들은 GPS 좌표 대신 상센조와 랜드마크, 심지어 배달원한테 전화로 직접 길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21세기의 첨단 기술 대신 전화통화로 내 빨간 건물 옆에 편의점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라고 설명해야 하는 거죠. 택시 앱은 더 심각합니다. 디디 추시라는 중국판 우버가 있는데 이 앱은 아예 자체적으로 좌표 보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승객이 찍은 위치와 기사가 있는 위치를 둘 다 GCJ-5로 변환해서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도 오차가 생기니까 기사들은 항상 승객한테 전화해서 정확히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부동산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보러 가는데 지도상 위치가 실제랑 다르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나와서 데리고 가야 하죠. 중국의 부동산 앱들은 GPS 좌표 외에도 사진, 동영상, 상세 설명, 주변 랜드마크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류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알리바바, 징동닷컴, 핀도더 같은 거대 이커머스 기업들이 하루에 수억 개의 택배를 처리하는데 이 모든 게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택배 기사들은 GPS 대신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지역을 몇 년씩 담당하면서 모든 건물 위치를 머릿속에 외우는 거죠. 신입 택배 기사가 베테랑이 되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차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입니다.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3D 지도가 있어야 차선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호등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나 웨이몬 같은 회사들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50m에서 500m씩 좌표가 틀어져 있죠. 자율주행차한테 저기 200m 앞에 교차로가 있어 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500m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엉뚱한 곳에서 멈추거나 더 심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회사들, 예를 들어 바이두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보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차에 달린 라이다와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주변을 스캔해서 GCJ-5 좌표랑 실제 위치의 오차이의 오차를 계속 계산하고 보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만들어 놓은 지도를 그냥 쓰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차마다 실시간으로 보정 계산을 해야 하니까 컴퓨팅 파워가 몇 배나 더 필요합니다. 비용도 그만큼 올라가고 배터리 소모도 훨씬 크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DJI라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를 보유한 나라인데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드론 배송, 드론 택시, 드론 감시 시스템, 이런 미래 기술들이 전부 정확한 GPS를 필요로 하거든요. 드론이 건물 옥상에 정확히 착륙하려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좌표가 수백 미터씩 틀어져 있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DJI 드론이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응급구조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119나 112에 전화하면 GPS 좌표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많은 나라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좌표가 틀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응급구조대는 여전히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구식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시간이 지체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국 구조대들이 GPS 좌표를 가지고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데 실제 위치랑 수백 미터씩 차이가 나서 혼란을 겪었거든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몇백 미터 오차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CJ-0,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군사 기밀 보호였는데 정작 중국군도 이 시스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물론 자체적으로 정확한 군사용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재난구조나 대규모 훈련 같은 때는 좌표 시스템이 달라서 혼선이 생기죠. 군용 좌표를 민간용으로 변환하고 다시 민간용을 군용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연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질학, 생태학, 기후학 같은 분야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가 필수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정부가 기소한 40건 중에 영국 지질학 학생 3명이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단층선을 연구하려고 정확한 GPS 측정을 했다가 불법 측량 혐의로 체포됐죠. 감옥에서 다른 죄수가 무슨 죄로 들어왔어? 라고 물으면 지도 그렸어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혀 하드코어하지 않은 범죄인데도 말이죠. 코카콜라도 이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2001년에 코카콜라가 중국 시장 조사를 위해 GPS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중국 정부한테 경고를 받았거든요. 단순히 판매점 위치를 파악하려던 건데 중국 정부는 이걸 불법 측량으로 간주한 겁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지도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고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을 꿈꾸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 데이터를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마치 F1 경주에 나가면서 내비게이션을 거꾸로 단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빠른 차를 만들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중국의 5G 통신망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GPS 좌표가 틀려 있으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중국이 AI 강국을 자처해도 자율주행이나 드론 기술에서는 이 지도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중국의 프로그래머 커뮤니티에서는 GCJ-5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고 일부는 마스코디네이츠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화성 좌표, 화성 지도만큼이나 쓸모없다는 뜻이죠.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속으로는 이 시스템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게 중국이거든요. 2019년에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고정밀 지도 제작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죠. 군부와 보안부처의 반대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고정밀 지도가 공개되면 적국이 우리 군사시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첨단 기술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이런 식이죠. 결국 기술 발전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된 겁니다. 결국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정확한 지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지도를 허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안보가 이겼지만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도 계속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30년이면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수백 미터씩 틀린 지도를 쓰고 있을까요? 중국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만약 중국이 이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지도를 암호화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나올 수 있죠. 러시아는 이미 GAONASS라는 자체의 GP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군사시설 주변의 지도 정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국경 지역의 상세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만약 이런 나라가 하나둘 늘어난다면요? 전 세계 지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도가 500m씩 틀어져 있고 러시아에서는 300m씩 틀어져 있고 인도에서는 200m씩 틀어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좌표 시스템을 써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GPS가 리셋되고 지도 앱이 제멋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던 글로벌 시대에 정작 우리는 서로 다른 지도를 보며 다른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진실이 가려지고 정확한 정보가 왜곡되는 세상,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